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밖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종종 가져야 되는데 좀 자주 못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접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한 방 맞아보니까 어떠냐, 아니면 뭐 빅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금리 8% 한번 잘 버텨보셔라, 그리고 뉴스를 틀어도 금리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영끌족이 잠을 자지 못한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소음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소음에 푹 빠져 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히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좀 일찍부터죠,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예상과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올릴 줄 알았는데 물가랑 미국 때문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미국 때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러시아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버리죠. 굉장히 쩔쩔매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면 유럽은 사실 앞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치학적으로 사람들이 난방을 못 받으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이제 올립니다, 금리를.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채널을 쭉 운영해 오면서 댓글들을 보면은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선머머 선생님도 요새 나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가 나아져요? 저는 궁금해요. 지금처럼 금리를 마구 올려대면은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젊은 세대가 희망이 생겨요? 아니죠.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 회복을 동반하지 않은 금리 상승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나중엔 채용도 안 할걸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 댓글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나라 걱정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걱정 같은 거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냥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가버리세요. 전 그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과 아파트 가격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과 인하와 아파트 가격이 연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반박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연동이 됐었다, 연동이 됐었는데 네가 놓친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금리 인상 인하랑 아파트 가격이 연관이 없다고 했지? 크크크. 예, 들으셨잖아요. 아파트 가격과 금리 인상 인하는 연관이 없어요. 여태까지 연관이 없었어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망가진다고요. 경제가 망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부동산이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이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전 그래서 말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망가질 것이고, 경제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예전에 김 작가님 채널에 가서 돼지들인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을 보는 제 시각이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면 40년 가까이 그래프가 남아있는 서울 아파트, 경기권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의 역사와 금리 인상 인하의 역사가 연동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으면 찾아서 아래 말씀을 해주세요. 괜히 저희 시청자분들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금리 인상 인하는 아파트 가격이랑 연동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리가 내려가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거든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걸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초등학생 심리고요. 여러분, 제가 연동이 안 돼 있다고 얘기했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다고요.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더 멀리 봐야 되겠죠. 경제를 망가뜨릴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면 벌써 나오고 있지만 신흥국이 무너지고 있고 이대로 계속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좀 더 커다란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국가가 무너져 내리겠죠. 한국까지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무서우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예요. IMF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제금융위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코로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신흥 부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강남에 4억 다 옮기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회라고요. 근데 지금 무조건 위기가 올까 온다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 득도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산의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바꿔야죠. 제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너무 목을 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은 이제 폭락한다. 자산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아니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냥 경제가 망가지는 거고 한국까지 그 경제에 디폴트 사태가 오면은 그때 와서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과연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또 이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이건 아무도 못 맞추겠지만 금리를 무한정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더 약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은 안 망해요. 미국이 안 망하고 미국 달러를 많이 썼던 약한 국가부터 무너지겠죠. 걔네가 도산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우호국이 줄어드는 건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돼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다란 판단이 들면 IMF도 한국이 아니라 태국부터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또 달러 돌려야 돼요. 이게 무한 반복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은 다르다나 역사적으로 한오백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역사는 계속 뱅글 반복이 됐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반복이에요. 위기가 오고 극복해내고 위기가 오고 극복해내고. 여러분 어른들께 여쭤보세요. IMF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국제금융위기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카드 대란 터졌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오일 쇼크는 어땠는지, 메르스, 사스 때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취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때 또 신흥부자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금리 인상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월세 수익을 올리는 상품성의 인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8% 잘 버텨봐라고 하시는데 일단 8%짜리 넣고요. 지금 글쎄요. 지금 새로 받으려면 이제 5%대는 온 것 같긴 해요. 4% 후반대에서 5%대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산시장에 뛰어든 사람 중에 전원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놓치세요? 지금 대출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올려서 이자 상사를 한 건데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먼저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지금 안 나오는데 먼저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자산을 취득했겠죠. 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집값이 10억이 됐는데 금리가 3%에 받았는데 4%, 5%, 6%? 아니 금리를 2%에 받았는데 3%? 4%, 5%, 아니 7%, 8%? 이게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놓여보세요. 아파트를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근데 금리가 내가 2%에 받는데 6%가 됐다고 쳐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월세만 올라가요.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대로 금리 올라가면 경제 망가지고 세입자 망가지고 서민 망가지고 신흥국이랑 어정쩡한 나라만 무너지고 또 한 번의 사이클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던 저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금리 인상 인하와 아파트 가격의 업다운은 연동된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난 지금도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